안녕하세요. 최근에 고향으로 내려와 안착한 40대 여성입니다. 이제야 돌아와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군요. 어릴 적에는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후에야 이런 사실을 깨달았네요. 어렸을 때는 남편과 시댁, 아이들 때문에 제 삶이 곧바로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큰 아이들이 되어서 더 배려해주는 걸 느껴요. 그래서 더 이상 방해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노는 걸 보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요즘에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림으로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평소에 좋아하는 채널을 통해 사연을 공유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지금의 결정이 옳았다는 말을 들을 것 같아요. 결혼 초반에는 가족 사업을 하던 시댁이 정말 멋있어 보였는데 어두운 삶을 살아온 우리 부모님과는 분위기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큰 교문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읽은 것을 어머니가 받아서 남편까지 배워서 이어갈 생각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남편을 구겼던 것이라는 힘이 있었죠. 사람이 부족함 없이 잘한다면 그런 지극히 오롯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도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측면을 저에게 부담 주지 않고 편안하게 다뤄주려고 하셨어요. 초반에는 저도 경제적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아 가족에게 손 벌리지 않고 하자고 남편을 설득했었는데 그것이 어머니의 눈엔 안 좋게 보였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받아들이고 결혼하겠다고 말했어요. 사정이 어떻든 아무리 힘들어도 저희 둘의 힘으로 산다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이 말에 어머니는 기특한 표정을 짓더니 더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것만 봐도 내가 얼마나 성숙한 앤지 알겠다. 아, 근데 잘 생각해봐. 이것도 내 복이야. 자기 복인데 누적해 살면 되지? 내가 없는 걸 힘들게 준 것도 아니고 말야. 편하게 봐.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 엄마에게 가서 말씀드리렴. 너희 결혼 준비할 때 내가 돈 걱정 같은 걸 안 해도 되게 편하게 하라고 다 준비해 놨으니까. 아, 그리고 둘이 산다고 너무 작게 시작하지 말고 앞으로 생각해 큰 집도 보고 생각해 아들이 결혼했다. 인색하게 굴지 말고 돈을 편하게 써도 된다. 함께 상담하여 결정을 내려라. 무슨 이유로 부담을 주었다면 죄송하다. 넌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결혼 상대가 내 마음에 안 들면 허락하지 않는다. 또한 조금은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하라. 서로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유롭게 살자. 시어머니가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서 감사하다. 결혼 준비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결혼 후에는 행복했다. 우리 가정에는 돈 문제가 없어서 예민하게 부딪히지 않았다. 결혼 생활이 계속되길 바랐다. 첫 자녀를 낳고 평화롭게 살았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큰 문제는 아니라 해서 안심했다. 고령의 어머니에게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고 놀랐다. 남편이 내 앞에서 이런 신호를 줬어. 쉬라는 신호야. 힘든 줄 모르고 버티듯이 어떻게든 해냈지만 이번에 생겨난 사건 후로 죽는 것도 한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제 내가 알아. 이 회사를 운영해봐. 엄마는 손대야 할 거야. 대원하우스를 정리해 줄 거야. 진짜로 엄마가 나에게 회사를 맡기겠어. 와, 난 대표래. 그래, 이젠 편하게 집에서 쉬자. 아들이 준 용돈도 받고. 아이고, 대표 자리가 얼마나 힘든 줄도 모를 정도로 좋아하네. 너, 이제 엄마도 책임져야 해. 알아. 그저 주는 자리는 아니란 걸 당연하지. 맡겨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결정하다니? 어디 안 좋으신 건 아냐? 응, 아니야. 병원에서도 그렇고. 아유, 이제 좀 쉬고 싶어서 그래? 쓸 만큼 썼지. 내 몸이 늙었으니까
한 살이라도 젊은 애가 잘할 거야. 그리고 너도 이제 대표로서 내조도 잘 도와줘. 생각보다 만날 사람들이 정신 없을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어머니 곁에서 나도 잘 도와줄게. 남편은 마치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는 듯 정말 좋아했어. 처음에는 대표하는 느낌이 강한 양복과 외제차를 사느라 바빴지만 그때만큼 긴장된 모습이 선명했어. 여보, 어때? 멋있어. 멀리서 걸어와 볼게. 한번 봐봐. 어때? 대표 느낌 나? 엄마가 그러니까 양복에 사람 만날 자리도 많아 보일 것 같다며 옷도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했어. 갑자기 이런 옷을 입으니 조금 어색하다. 약간 대표처럼 보이지도 않고 잘 어울리네. 대표님 같아. 우리 남편 이렇게 멋있었나? 그래,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덧붙임 생각들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얽힌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말이죠. 에이, 이거 쓰다가도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지? 생각이 들 때가 많아 이해해 주세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있는 것은 제 입장에서도 큰 변화들이 있어서 생긴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그 과정에서 어딘가에서 들린 말들이 또 마음에 꼬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둘 수도 있고 과정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과위적인 생각들이 근거로 삼아 말을 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고자 해요. 그 말씀은 마음을 나눌 기회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자그마한 신중을 잃지 않고 이해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하면서도 오늘 이 자리도 자리폭탄을 터뜨린다는 거네요. 술값만으로도 큰 부담이 될 텐데 최근에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열린 지갑이란 별명을 얻었더라고요. 어젯밤 누군가가 구명반까지 잡아줬다는 얘길 들었는데 덕분에 자주 만나서 좋긴 한데 은영 씨가 곁에서 적당히 쓰이고 다닐 수 있도록 관리도 해주면서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이 자리도 남편이 산다고 하는군요. 전 전혀 몰랐던 일이에요. 일이 이미 바빠서 돈 문제까지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을까 봐 아무 말도 못했는데 남편과는 상하고 싶지 않다고 해요. 그냥 집안일만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과 비굴하게 경쟁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이해해요. 그런데 그런 때에는 어디선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오래도록 갈 수 있어요. 아이는 참, 왜 당신 차를 바꿔 타는지요? 그 회사에서 몇 억에 달하는 차를 보고 부러웠다니까요. 그 차가 당신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놀림을 듣고 한순간에 정신이 번쩍했습니다. 남편이 내게까지 숨김없이 쓰고 다니는 돈이 크다는 것을 그때야 알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친구로부터 지금까지 아버님이 반대했던 이유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아이, 모르셨나 봐요. 아마 그 이유 때문에 아버님이 결코 인정하지 않은 게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 당신 아버지는 정말로 검소한 분이셨죠. 당신은 사장님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그걸 모를 정도로 오대만 신경을 쓰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파티를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항상 아버지가 그랬다고 하셨군요. 그 친구는 한량이며 사업가가 될 수 없어 나와는 달랐던 건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시도해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해보게 하시는군요. 머릿속이 복잡한데 막상 남편 친구 아내가 와서 말을 하면서 더욱 헷갈렸을 것으로 생각돼요. 손님은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제 연락처를 바꿔서 완전히 연락이 안 되어서 정확히 인사드리지 못하게 되었네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비싼 선물을 집마다 보내시는지 대표님이 되시니까 스케일이 다르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비싼 요리를 처음 만나면 식구들이 환하게 웃을 것 같네요. 손에 넘겨서는 안 될 누구나 넘겨진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사업을 말아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만큼 심각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리고 아버님의 선택으로 어머님은 자리에 앉게 된 것이라면 이 모든 일에 대해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할 것 같아요. 머릿속은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려는 결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남편을 깨워서 하나씩 설명을 듣기 시작했다고요. 어제 소비한 돈에 대해 질문했던 것 같아요.
새롭게 선정된 대표가 되어서 처음으로 인사 한 번 했어요. 왜냐하면 인사를 몇 번이나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저번에도 그분이 크게 내게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만약 그렇게 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자연산 송이까지 집집마다 퍼뜨렸어요. 제가 대표가 되어준 것도 아니지만 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 봐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너무 러프하게 굴면서 손가락질을 받으면 언제 이런 식으로 선택했냐고 할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해야지요. 적당히 하라는 거죠. 당신도 알다시피 모두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이런 때에는 밥도 얻고 선물도 주고 서로 함께 살면 좋을 텐데요. 좀 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할 거예요.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왜 부러워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당신이 솔직히 말해줘서 차를 몇 대나 더 샀어요. 어머니가 사주신 차도 좋은데 그거에 대해선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또 몇 대씩 더 사야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당황한 남편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베개를 집어서 바닥에 던지고 화를 내던데요. 아침부터 그런 것까지 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언제 보고하래요? 당신이 대표로 일하고 있으니까 일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회사가 더 잘 되면 좋을 텐데요. 잠이나 철저한 사람처럼 행동했던 아버님처럼 하시는 게 어떤가요? 저희가 아버지처럼 할 거야? 수전노 소리 들리면 안 돼. 어머니는 그런 것 알아. 아이들이 크면 안 보이겠지? 내가 그 돈을 뭐 하든지 미래를 위해 모아주겠어? 사업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 어떻게 자신감을 가져? 이해가 안 가서 더 심해졌어. 상황을 알려주니까 남편은 제 돈이 아니래요. 명확히 말해버렸어. 나는 대표라고, 가장이지. 누가 보면 우리 회사에 투자한 줄 알 거야. 당신은 돈 안 넣었잖아. 사업 시작할 때 돈을 투자하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 돈이야. 내가 관리하는 돈이야? 망해도 당신은 손해 안 보잖아. 나의 돈이 안 들어가서 굳이 참견하지 마라. 당신은 안 알면 조용히 있어라. 난 돈이 부족할 때 말해. 잘 벌어서 쓰는데 당신은 모르고 그러네. 아이들 세금으로 이용하는데 이게 더 낫잖아. 당신이 사업을 아는데 나한테 말할 자격 없어. 당신은 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말이 많네. 나에게 돈 이야기하는 자격 없어. 결혼 자금도 없이 시집 와서 편하게 살아. 당신도 더 이상 뭐라 말하지 말고 나갈게. 남편이 제 이야기에 섭섭하다는 걸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강하게 나온다. 어차피 사업만 하더라도 우리 집에서 다 수습할 일이야. 아, 당신이나 장모님은 나한테 뭐 해줄 게 있는데 이게 뭐 애들 장난인 줄 알아. 막말로 이러다가 부도 나면 막아줄 수나 있어. 그러니까 나 믿고 그냥 애나 잘 키우면서 살아. 그게 당신이 할 일이야? 그때부터 저는 된 기분으로 한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이 완장에 찬 뒤로 눈이 뒤집힌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으로 내 알바 아니니까 알아서 해라하면서 보이는 걸 억지로 안 보려고 더 했었던 것 같아요. 결혼 전만 해도 어디 하나 못한 데 없이 좋아 보이던 성격이 사업하는 사람으로선 참 위험하다 걸 깨달았죠. 그렇다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단소리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께 쪼르가서 이럴 수도 없는 일이었고 뭐 하나 쉬운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돈 문제로 한 번 더 처참해 있는 기분을 느낀 사건이 생겼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절 불러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죠. 어쩐지 전화 목소리에서부터 전과는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남편이 저랑 싸운 이야기를 전한 것은 틀림없었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 애가 좋은 데로 예약했다. 너 이런데 자주 와봤니? 한 사람당 32 주방장이 일본에서 유학하다 온 사람이라서 회를 그렇게 잘 뜬다고 하더라. 아,
왜 시원찮게 먹어 비싸다 소리 들으니까 잘 안 넘어가니? 아이 아니요. 어머니 얘기 듣느라 먹고 있습니다. 그래, 요즘 우리 애는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고. 내 눈엔 잘하는 것 같니? 그때 저는 이 질문이 미끼였다는 걸 까맣게 모른 채 조심스럽게 입을. 나는 이야기를 열어두었어요. 사실 나는 그의 글이 많이 커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어머니께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나는 사업에 대해 잘 모르지만 돈을 쓰는 것이 무서워요. 어머니가 전문가니까 남편을 믿어주는 것은 좋지만 초반에는 어머니가 좀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생활비는 너에게 부족하게 주고 있지 않니? 응, 생활비야. 아니요. 매달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래도 많은 달에는 반 이상을 모으기도 해. 나도 불안한 감이 있어서 그렇게 해. 곧 둘째가 태어나면 비축해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 걱정 말아요. 지금까지 모았으면 꽤 많이 모은 것 같아요.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우리 시어머니가 어떻게 돈을 차근차근 모았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는 다른 사람의 돈을 쓰기를 어려워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시어머니가 달라졌다고 말했지만 그 이야기가 얼마나 달라진 건지 모르겠어요. 그 돈을 얻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가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것 같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을 해 어머니가 나에게 하는 말씀이 맞나요? 여기에 누가 또 있냐고요? 이게는 꼬리를 살며시 흔들다가 이제는 숨기기도 잘하네요. 나는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우리의 돈 하나하나 쓰는 것에 간섭하면서 나중에 밀고 들어오려는 건 아니겠지? 나와 돈에 대해 구분 지어주려는 거야? 내 수작이 다 보여? 아무래도 어머니는 오해하고 계신 모양인데 나는 그런 생각한 적이 없어. 진심으로 회사가 걱정돼서 그런 말을 했어? 그 말을 믿어봐.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를까? 내에게 오늘 비싼 밥을 사준 것이 우리 돈으로 누리는 호사의 끝이라 생각해. 다 끝났어. 잔머리 굴리는 것도 이제 내 아들의 돈으로 부귀 영화를 만들고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우리 아들이 간섭이 너무 심해서 힘들다며 왜 그런지 대답이 나왔네. 정말 아니라고 말한 거야? 이렇게 가면 어쩌려고요? 나는 정말 억울해. 너랑 똑같은 회나 실컷 먹고 가라. 듣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어머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다. 나 홀로 남은 식당에서 생각해보니 어떤 상황인지 대충 감이 왔다. 남편이 먼저 선수를 쳤어. 난 남편의 회사나 돈에 간섭을 하고 어떤 꿍꿍이가 있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어머니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한 내가 그렇게 보였나 봐. 그대로 멍하니 앉아있는데 엄마의 전화가 왔다. 무의식 중에 눈물이 나더라. 시골에서 살고 있는 엄마에게 최대한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힘든 적을 안기지 않았던 터인데 그날은 엄마도 훌쩍 울어서 놀랐어요. 이러니 풍만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집에 있는 것과는 참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부디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격이다. 불편하도록 하여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제 한국어 능력으로는 이야기를 완벽하게 번역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한 바로는 주인공이 상대방과의 관계에 실망하고 있고 상대방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으며 어머니와의 관계도 일정 부분 언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야기의 전개에 대해 미안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처음 오는 거잖아.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 왜 이렇게 많이 바란 거야? 피곤하잖아. 남편이 엄마에게 잘해줄 걸 바랐는데 그것도 제 과욕 같아서 나중에는 그 인간 말하는 꼬락서니를 보면서 포기하게 됐어. 몇 시간이 지나도 엄마가 오는 시간인데 연락이 안 돼서 이모들에게 전화했더니 엄마가 이모네에 누워있대. 우리 엄마가 멀미가 심한 사람이라 서울에 올라가기 싫어했었는데 무리가 된 것 같았어. 그래서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 후회도 들었지만 그날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엄마밖에 없었어.
저녁이 되어서야 엄마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칭찬해줬어. 하지만 나는 움찔하고만 있었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빌려 쓰는 기분이었어. 남편은 전화 한 통 없었지만 이렇게 살아가면 마음이 편해. 남편은 명절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몸이 힘들어도 한번 올라와서 사돈한테 인사해야 하는데 너무 늦었어. 무심한 엄마가 돼서 미안해할 필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당연히 우리가 가는 게 맞지. 그리고 요새 그 사람도 일이 바빠서 이번에 만나서 엄마가 해줄 말도 있고 아이 그래서 왔어. 응 나 말고 그 사람한테 근데 오늘도 아마 늦을 거예요. 괜히 기다리지 마. 그나저나 우리 엄마 저녁은 도저히 못 먹겠어. 아직도 속이 불편해서 어떻게 해. 엄마랑 여기 근처에 식당이라도 가려고 했더니 아니면 죽기라도 끓일까. 엄마는 저녁도 못 먹겠다며 고개를 돌리더니 계속 밖에서 나는 소리를 주시하더라고요. 보아이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기다리는 눈치였어요. 전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같이 TV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부산했다 나는 소리가 평화를 깨더라고요. 목소리가 하나 더 들리는 걸 보니 남편도 엄마를 혼자 만나면 잔소리를 듣겠다 싶었는지 시어머니를 대동하고 온 겁니다. 남자가 이런 배우자 하나도 없나 싶어 더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명절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몸이 힘들어도 한번 올라와서 사돈한테 인사해야 하는데 너무 늦었어. 무심한 엄마가 돼서 미안해할 필요 없어. 김서방 왔는가. 아이고 오랜만이네. 아휴 사돈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멀리서 왔나 봐요. 새벽부터 오느라 힘드셨겠네요. 있었다 농사짓다 보면 다 그렇죠. 그동안 인사도 못 드리고 죄송하네요. 아이, 어머니 오늘 정신이 없어서 연락도 못 드렸네요. 남편은 이쑤시개로 이에 낀 고기를 찝찝한 소리 내면서 쑤시고 들어오는데요. 그 이쑤시개가 순간 무기 같은 거면 좋겠단 생각이 들 정도로 분노가 치밀다. 그요 이미 두 사람이 들어올 때부터 고기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미안한 기색도 하나 없이 이를 막 쓰시면서 들어오는 거였어요. 유족을 해치고 싶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먹을 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화 한 통도 안 하지 않은 게 더 불편했던 것이래서 옷 갈아입는 남편을 따라 들어가서 물었어. 고기 먹었나 봐. 엄마랑 간단하게 하우를 먹었어. 아, 돼지고기 이제 못 먹겠다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당당해? 그 말이 내 돈 내고 사 먹으니까 당당하다고. 아, 그게 왜 둘만 있다가 어떻게 고기 먹으면서 연락 한 통을 안 한 거야? 그리고 내가 아침부터 엄마 온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빈손으로 오는 당신도 참 대단하다. 그것도 모자라서 악수할 때 어떻게 손에서 이쑤시개가 떨어져.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엄마 앞에서 티도 내고 부끄러워 죽겠어. 아, 참. 난 이젠 별일로 시비를 거네. 이쑤시개가 뭐 어때서. 그리고 당신 원하는 대로 인사받게 잘했다니까. 기분만 나면서 이 정도면 기분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사에 불리하게 되니까 갑자기 어머니를 부르고. 아, 누가 반가운가. 그것도 시야. 내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시야. 아예 부모님 앞에서 그럼 대놓고 싸움 한번 해보자는 거야? 나가서 보여드릴까? 저도 겨우 한숨을 푹푹 쉬며 참을 선을 썼어. 내가 물바라니 힘들어서 저녁도 못 먹는다는데 그 앞에서 솔직히 세상 모든 딸은 이 심정 알 겁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남편이 죽일 듯 미워도 부모님께 잘하면 그 미움이 또 녹아내릴 때가 있잖아. 그런데 엄마한테까지 찬밥 신세로 대하니까 안 그래도 취미 유화가 더 불길하게 느꼈어. 그래서 전 일부러 거실로 나가서 신우님의 남편이 들으라는 듯 더 크게 말씀하신 걸로 보이며 어머니, 저녁도 못 드시고 큰일이야. 속 안 쓰려. 왜 저녁을 안 드셨어요? 제가 좀 챙겨드릴게요. 아이고, 괜찮다니까. 멀미가 심해서 그러나 하룻밤 자고 나면 금방 나아질 거예요. 그렇다고 김 씨는 바쁜가? 자기 전에 저랑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아,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요. 얘기할 게 뭐가 있는데요? 라며 간섭을 거부하며 방으로 들어가더니 피하기 싶은 표정을 지으셨지만 주방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과식을 하신 것 같다고요? 빈속에 굶은 채로 손들고 계신데 소화제를 찾다 보니 착각을 하셨나 봐요. 소화제가 여기 있나요?
신경을 곳곳이라도 주시면서 찾고 있었는데 계속 엄마와 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불러오시겠다던데. 그러나 리모컨 볼륨을 낮추셔도 전혀 모르셨는지 둘의 대화가 명확히 전달되었습니다. 진짜 얼마나 소리를 지르겠나? 씻고 피곤해서 뻗었으니께. 아이, 엄마가 대충 정리해 줄게. 아이고, 저녁도 못 먹었다고? 와, 전 난리잖아. 배 아파. 그래, 좋은 사람은 안 먹던 거 먹으라고 탈 나던가. 평생 김치에 막걸리나 먹고 살았을 텐데. 이런 고기를 먹으니까 기를 막 풀어서 막히지. 아, 너무 신나요. 배 아파서. 기분 좋을까? 아이, 우리 재미있었어요. 그냥 신경 써주는 척 조금 해볼까요? 갑자기 남편은 헛기침을 몇 번 하신 뒤 시큰 방으로 들어가 선심을 쓰듯 냄비를 한세우시며 이러고 계셨습니다. 두렵습니다. 아, 라면 같은 걸 드시고 싶으세요? 기운나게 먹으면 속이 풀릴 텐데요. 장모님께 최상급 한우를 선물하고 싶어도 아이가 갑자기 안 먹던 걸 먹으려 해요. 그래, 계속 드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웃으며 갑자기 소파에 앉아있던 엄마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돌진하며 남편 손에 있던 양은 냄비를 내려치더라고요. 냄비가 몇 바퀴를 돌며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는 엄마는 예인을 차리지만 단호하고 무서운 면이 있었어요. 내가 계속 이러면 어떻게 돼? 그렇게 척하고 싶다면 라면이나 가져오지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다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해. 너 나를 그렇게 대하기 싫어. 사위가 라면 하나 끓여드리려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물었고 여태까지 딸을 편히 살게 해준 것은 나인데 저도 나중에 일하면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저한테 지금 일하시는 게 후회될지도 몰라요. 후회는 너가 할 거야. 그러고는 엄마가 어떤 말을 하려는지 다 아는데 그 잔소리를 듣고 싶어요. 종일 일하며 지친 사람이에요. 이런 또 권태기에 앉아 있다고요? 아이고.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아. 내가 그런 머리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해? 내가 오늘 너에게 하려던 얘기 끝까지 안 하고 가거야? 너는 괘씸한 놈이야? 또한 너 자리도 아니면서 대단한 척하면서 우리 딸 앞에서 유세를 부려서 우리를 인정해주는 데가 없어서 그러냐? 어머머,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막 나오는 것 같아. 상종하지 말자. 이 여자가 우리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불쌍한 우리 아들을 걷어준다고 생각해? 어디서 그런 큰 소리야? 더운 날씨에서만 일하는 것 말고는 모르는데 모르면 입 다물어. 누가 너한테 입 다물라고 하냐? 망신 주고 싶어. 너무 하게 말하지 마. 천만에. 내가 너보다 배운 게 없어도 잘 살아. 너보다 훨씬 비싸고 좋은 걸 먹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아. 너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산다. 그렇게 말했는데 엄마의 당당한 태도에 시댁 어머니까지 당황했다. 그리고 거론해봐. 뭘 거두자고. 철없는 내 아들을 내가 거두었지만 내가 그걸 얼마나 생각 없이 낭비하는 줄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 엄마한테 막 말하지 마. 너무 낭비하는 걸 알아? 내가 낭비하는 만큼 있지만 그걸 알아? 아 그래. 한번 둘 때 보자. 내가 그렇게 낭비하는데도 돈 많이 벌어서 나도 기대돼. 몇 개 안 남은 것 같은데도 생활비를 갖고 오는 게 보이니까 내가 알아. 내가 사업하던 사람인데 이런 걸 몰라? 그런 일들하고는 더 할 말이 없다. 우리 배는 가라앉는 중이야. 이제 내리려다고 생각했는데 당장 이혼할 준비부터 해라. 애들 데리고 가자 하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에 엄마가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말에 남편은 콧방귀를 뀌더니 마치 그 말은 본인들이 허락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정말 무서울 정도로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 이혼 먼저, 이혼이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아, 누가 아쉬운 줄 아냐? 바라던 바다, 이혼은 내가 해야 가능한 줄 알았니? 이 비겁한 놈아, 넌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돈이나 뿌리면서 폼 잡는 거 하나야? 그러니 돌아가신 아버님이 널 끝까지 인정하했지? 아, 그러고 보니까 잘하는 게 딱 하나 있다.
알려줄까? 남의 등 뒤로 숨고 피하는 건 내가 제일 잘할 거다. 비겁한 새끼가 어딨어? 가희야, 가희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그동안 내 덕에 편하게 산 건 생각도 안 하고 이것들이 도둑이지 사람이네. 말 섞지 마, 아줌마.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아들 어엿단 회사 대표야. 내가 좀 솔직히 말해줄까요? 우리가 애 키울 사람 필요해서 데리고 있었던 것뿐이지. 제 며느리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웃기시네. 곤망에 자빠져도 모르는데 무슨 대표? 너랑은 급이 다르다고. 급이 아이고 그 목청으로 자식 교육이나 시키시고 제대로 내 사람이 엉켜서 고함이 오가고. 남편과 저는 저대로 서로 자식 이야기에 제정신이 아닌 두 엄마는 엄마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와 두 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어차피 집안에서 마음 붙일 데도 없었는데 잘 됐다 싶었어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친정에 가는 길에 멀쑥이 창방을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 얼굴이 갑자기 화색이 변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듣기도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면서 참 대단하네. 현숙이 이유는 아직까지 어두운 상황이라고 할 텐데 그들이 돈이 부족하다면 정말 힘들 것 같아. 엄마가 도와줬으니 너희들에게도 미안하고 고마워. 정말 의외로 현숙이 이윤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어. 더욱더 놀라운 이야기는 현숙이 이은의 딸이 취직할 곳을 엄마에게 추가로 물어봤는데 그 회사는 점점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엄마는 신고하면 공장이 닫힌다는 등으로 이직을 준비하느라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너희에게 돈 보조를 준다고 하기까지 했지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진지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돈이 부족하다고 그랬어. 물론 그런 힘든 상황 때문에 너희에게 돈을 주려고 했다. 엄마가 그러더라도 정말로 상황이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남편은 돈을 펑펑 쓰다가 망하고 말았다. 대기업이 아닌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엄마가 더 상세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월급도 못 줄 정도로 망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운 좋게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재정적으로 도와받을 수 있었다. 엄마는 이 기회를 활용해 수입을 늘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밭도 많이 사서 일을 시작했다.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해냈다. 그래서 하나만 말해둘 수 있다면 우리 엄마는 정말 땅이야. 그 부자였는데 나에게 말도 안 하고 많은 돈을 모았다. 나에게 한 번에 주고 싶었지만 그런 소리로 앉아있으니 엄마가 힘들어했을 텐데 어차피 빼앗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나도 이 지옥에서 탈출한 것처럼 남편이 겪는 어려움을 가만히 지켜봤다. 이혼 소송을 걸어 양육권을 갖기 위해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놀라서 연락이 왔지만 돈을 낭비하고 온 것 같아 화가 난다. 그러며 화목한 집안에 불길이 번질 것 같아 망설이다가 궁금해하니 말할게. 아이야, 우리 엄마가 농사를 잘 지어서 판매가 아주 잘 되어 계약서로 남김없이 팔려고 해. 여기 동네 사람들도 엄마 덕분에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그 돈을 모아서 당신에게 주려고 나왔는데 그 돈을 당신이 받아들이려니 거절을 해놓은 거야? 집안에서 마치 물건을 캐면 다 돈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게 적은 돈일지도 모르겠지만 엄마가 당신에게 주려고 한 거야. 그러던 중에 회사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미 무슨 말을 해본다 해도 소용이 없어. 돈도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떠날 걸. 너한테 허세를 부리고 싶지 않아. 너의 뒷일은 싹 정리해 놓았다. 그날 나의 행동은 바로 그런 실수였어. 그리고 난 영원히 고생하며 살지 않을 거야. 그래도 어머니를 찾아뵙고 제대로 된 결정이란 말이야. 20년째 이 회사에서 굴러가면서 뒷걸음이 2번이라도 가게 됐지? 다시 처음처럼 돌아가려면 지금 차를 팔아서 돈을 마련해 두고 있어. 어머니가 사소하게 한번 도와주면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난 너를 도울 생각이 없어.
그게 우리 엄마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내가 얼마나 잘해도 뭔가 가식적으로 느껴져. 돈을 후루룩 쓰면서 즐겁게 살아봐. 이럴 바엔 차라리 돈을 정리하고 싶지 않다. 배우네,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고 아이들에게 무서운 얼굴을 보이지 않아. 당신이 없었으면 혹시 어려웠을 수도 있어. 그래도 자신을 수식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다녔던 그의 모든 행동과 자녀들과 주말에도 시간을 한 번도 보내지 않았던 그의 행동들을 모두 모아 승소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두 자녀가 아빠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보냈던 시간이 똑같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나니까 저도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있든 말든 아빠 밑에서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모님께 내가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지금 당장 합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다시 회사 일을 하러 가고 돌아오면 그때 받아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편지는 그냥 전달해 주시면 돼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아요. 그동안 당신의 눈치를 보며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는지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내가 생각 없이 쓴 돈에 대해 눈치를 주며 권유하려고 그 돈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한테 관심이 없다면 너는 이제 나에게 수준 이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미안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기 싫어요. 이제 라면을 끓여 먹을 돈은 있어요. 전화할 돈으로 너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실컷 먹고 살아요. 남편으로서 힘이 풀린 것처럼 틈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 돌아서서 가요. 먼 시골까지 와 있어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의 동정이 들리고 있어요. 요즘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하루 일을 하고 그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주변 사람들이 10,000원씩을 요구하여 번번이 연락을 하기 때문에 차단한 사람들도 있어요. 죄송합니다.